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독자님 사연인데요. 먼저 이 계좌부터 볼게요. 지금 현재 총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8.9%. 이게 일주일 전에 보내주신 거니까 지금은 조금 손익률이 좀 내려가셨을 것 같고, 예. 일단 특징점은 네이버, 카카오, 셀트론, 헬스케어 요건 이제 뭐 잘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성장주 관점에서 유진투자증권 이제 증권주인데요. 사실 증권주는 굉장히 저성장주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뭐 저점 메리트는 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증권주 유진투자증권이 크게 메리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미래에셋대우라든지 한국투자증권 같이 뭐 한국투자증권은 뭐 사실 그 카카오뱅크 그 상장 그 부분에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갖고 있는 게 사실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넷마블은 좀 아쉽네요. 이미 털었어야 되는데 그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이제 20%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만들었죠. 보시면 그러면 이 종목은 그 모멘텀이에요. 이 밸류를 따질 때 게임만으로 지금 밸류를 여기까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기 무너질 때는 정리해야죠. 무조건. 예. 뭐 그 뒤로 이제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들어가신 거라면 이 정도나 이 정도에 들어가신 거라면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장에 다다랐을 때는 그 재료가 소멸하거든요. 이게 상장하면 끝이죠. 그 재료의 어떤 자체가 가치 자체가 기대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효과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거는 뭐 주시장의 어떤 원리와 같은 건데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할 때 이렇게 상승했지만 상장에 가까울수록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개인들 꽉 다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털 거예요. 그러니까 막뭐 잡주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SK그룹에 지수하겠지만 개인들 물량이 이제 점점 나오고 분산되면서 상당 기간은 횡보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빅히트 그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당 기간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밸류 자체도 사실은 게임 수치고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보시면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한 44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따지면 뭐 NC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 보더라도 넥슨이나 상당히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히트가 만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어떤 구간대 거래 터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다. 상당 기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들고 계시다면 반등시마다 계속 물량을 줄이셔야 된다. 넷마블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증권주는 오히려 더 대형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게 낫다. 유진투자증권이 특별히 메리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이진 않고요. 보유비중도 적은 거 보니까 그냥 단타로 들어가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번 대세장에서의 어떤 홀딩 의견이지 장기 투자용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용은 아니에요. 이게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실적이 늘어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의 투자 대상이지 뭐 셀트리온 뭐 그룹주라든지 2차전지처럼 이번 대세장과 상관없이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연을 안 읽었네. 사연은 뭐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 가장이고 보유 종목 2년 정도 들고 가볼까 하는데 버려야 할 것, 담아야 할 것 있는지 이렇게 여쭈셨고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딴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은 분명 털어내셔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2년까지 보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대제장의 어떤 말미까지 홀딩이고 2차전지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정도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구독자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볼게요. 짧은데요. 저는 주식 시작 2개월 차인 초보입니다. 주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박사님 유튜브 강의 고맙게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진단 및 고견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계좌 보면서 조금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계좌라고 생각했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좀 꽤 들고 계시죠.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신데 계좌 비중에서 한 25% 정도 되시거든요. 분명히 이제 두 종목은 많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이 지금 뚜렷하게 어떤 없잖아요. 단지 주가가 뭐 낮은 단계고 삼성생명 같이 뭐 보험주들 막 거의 폭락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현금도 지금 한 25%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보유 안 하고 계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를 한 40% 정도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비메모리 관련해서 시스템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밸류를 어느 정도 적당히 받거나 그 이상으로 기대 가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가를 한번 볼게요. 주가를 보면 지금 올해 초부터 이게 상당히 좀 세력주 관점으로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모멘텀으로. 그래서 뭐 그 코로나 때도 이제 잠깐 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는데, 저는 많이 좀 기대 가치를 많이 반영했고 밸류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보여준 건 없어요. 실적을 보여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돌파를 못했다는 부분도 좀 애매하죠. 보통 세 번째에서 돌파 못하면 무너지는 경향이 높은데, 기술적으로도 이 종목이 좀 그런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 제약사 쪽으로 이제 기술 출했는데 추후에 추가적인 기술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KH바텍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PCB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들어가는 어떤 부품 이런 건데요. 경기가 좀 회복되는 측면, 그리고 뭐 제가 볼 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은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PCB 업체인데 비메모리 쪽으로 좀 육성을 내서 증설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파트로는 카메라 모듈 쪽인데 저번에 한번 진단했을 거예요. MC넥스 같은 게 낫지 파트로는 조금 저는 경쟁력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파트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현금화 좀 하시거나 하면 삼성 SDI 한 10%, 현대차 한 10% 정도 편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LG화학 들고 계시니까 뭐 LG화학, 아니 우선주를 들고 계시니까 LG화학 대체로 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굉장히 낮은 단계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요 세 종목 정도를 저는 편입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는 반등 시, 뭐 주가가 좀 회복 시에는 물량을 한번 축소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드리고, 그 정도 한번 의견을 드리면 한번 참고 되실 것 같아요. 이번 구독자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독자님 사연은요, 계좌부터 먼저 보면 뭐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40%씩 80%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스마트 레포트에서 짚었던 종목들, 제넥신도 이제 5%, G3BNT, 아이큐어, 녹십자셀, 네이버 이렇게 좀 포진되어 있는데요. 종목은 좋다고 봐요. 뭐 제가 분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상한 뭐 우리가 소위 잡주라든지 테마주 형식이라든지 굉장히 소형주라 가지고 급등락이 굉장히 큰다든지 뭐 그런 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잘 선택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자금의 사용 기간이 내년 3월까지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죠. 제가 이런 기간 한정이 있는 자금을 쓰는 거는 거의 만기가 있는 신용대출 이런 걸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간 한정이 있는 자금은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예,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사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제 나이는 66세. 예,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우연치 않게 주식시장에 첫 발을 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시작이 유료방 돈을 내고 이제 가입해서 이제 종목과 타이밍을 받는 그런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입 후 이제 첫 종목에서 2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6천 수익을 본 후에 곧이어 이제 다른 추천받은 또 한 종목에서 뭐 작전주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억 가까이 손실을 본 후 이를 만회하고자 본인이 직접 투자를 시도해 보았지만 만회가 급한 마음에 단타 위주가 되었던 상황이 지속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죠. 보통의 패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추천받고 해가지고 수익을 내다가 어디서 좀 삐걱거리면서 손실을 보고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면 급해져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막 계속 반복하는 게 좀 일반적인 형태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실을 크게 보거나 이런 상황이 봉착하면 불안정한 어떤 감정 상태로 거래를 하게 돼요. 그게 오롯이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눈으로 주식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감정 밸런스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예. 이때 종목 선정이라든지 매수 매도 시점 등 여의치 않음을 깨달았다. 이후 다시 다른 유료방에 가입. 이때까지도 믿을 수 있는 유료방이 있다 생각되었음. 투자를 지속하였지만 이 유료방 또한 단타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연속되었음. 계속 단타죠. 모든 리딩은 다 단타라고 보시면 돼요. 단타가 아니면 매달 그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로 추천을 해서 계속 밀고 나가요. 그럼 월마다 누가 돈을 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딩방은 무조건 단타하는 거예요. 예. 이후 이렇듯 아주 철저히 잘못된 투자로 시간만 낭비. 4월에서 6월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크게 났던 시점, 이제 홀딩에서 쭉 가던 그런 시점에서 수익을 크게 내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좀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하셨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병원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셀트론과 신박사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오전, 오후 시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단타가 아닌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7월 초에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조급한 마음을 완전 배제하기란 쉽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때 셀트의 하락과 조급증을 신박사님의 다른 종목들의 분석을 따라 9월 말 10월 초 다른 종목에 일부 투자를 하면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셀트론 헬스케어 지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전개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총 평가를 좀 조언을 드리면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주로 분석한 종목으로 포트가 짜여 있는데 중기적 성격의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G3BAT 같은 거는 그 임상 모멘텀 있죠? 그 기간에만 투자를 하는 거지 장투가 아니죠. 그런 것들. 종목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전략상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3월이 딱 되어서 전량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조금씩 분할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분할로 정리해야 돼요. 내년 3월에 딱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20% 마이너스인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연세는 꽤 있으신데 주식을 하신 지는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어떤 기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정립돼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단타는 안 돼요. 이미 이제 20대 30대 단타를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의 기간 동안 단타 방식을 스스로 정립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연세에 지금 단타는 안 됩니다. 절대. 건강에도 안 좋고요. 일단은. 그리고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도박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박입니다. 단타를 지금 처음 주식 시작하고 나서 단타 한다는 건 도박이에요. 저는 딱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뭐 IQ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중기 성격으로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어차피 그 미국 임상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간에 뭐 이렇게 나올 건 아니고요. 녹시베셀도 이제 중장기 관점. 네이버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초 정도는 아마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는, 몇 개월 동안은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이 나올 건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적절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G3BNT는 역시나 이제 그 삼성 모멘텀 주가 퍼포먼스 가장 센 어떤 구간대죠. 그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 그때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뭐 요 세 종목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간 한정되어 있는 자금 갖고 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꼭 다음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점들 꼭 유념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독자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하고 이제 계좌 현황을 같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박사님의 유튜브 항상 청취하고 셀트론 헬스케어, 제넥심 매집했습니다. 20% 계정 비중으로 요 세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이 ETF 상품을 30% 이제 코스닥 지수의 이제 변동에 따라서 이제 상방 베팅인 거죠.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 ABL 바이오 10%, 에스트래픽, 이찬불, 녹십자셀 각각 10%,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 파라다이스 뭐 각각 5%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코로나 피해주도 있죠. 화장품, 항공, 카지노 이쪽으로 좀 들고 계신 것 같고, 바이오 쪽을 많이 들고 계시고, 코스닥 지수도 결국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바이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조금 더 보죠. 에스트래핑 유상증자 참여해야 할까요? 주도주에 올라타고 싶은데 시드 머니가 모두 잠겨 있어서 힘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도 셀트리온 매집시키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총 투자 금액은 7억 5천에 주식 담보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뭐 엄청 부담스럽게 레버리지를 쓰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좌 플러스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한 달 이자만 200 정도, 적지 않은 이자가 이제 한 달에 나가시는데, 이런 이자가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은 약간의 단기 형식도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예, 이거 이제 뭐 급여라든지 다른 어떤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주식 계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나가려면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도 조금은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중소형주, 예, 바닥을 막 형성하고 있다 해가지고 조금 기술적으로 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편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담보대출 빨리 털어내고 싶습니다. 신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도 한 번도 안 놓치고 꼭 청취하며 올릭스, 오스코텍, 셀리드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 세 종목을 또 이익 실현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자 비용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런 부분에. 왜냐면 이거 안 내면 또 갖고 있는 주식이 강제로 또 청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넉넉히 한 3, 4개월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짧게 베팅을 잡아서 했던 거는 뭐 개인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종목 체크를 한번 드릴게요. 뭐 세 종목은 워낙 이제 잘 아시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제넥시는 뭐 잘 아실 거고, 먼저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30% 담은 거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증권사 HTS 들어가면요, ETF 상품 이렇게 뭐 쫙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ETF 예요. 코스닥 150, 뭐 인버스,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뭐 빈번하게 많이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은 결국은 코스닥 150 지수를 곱하기 2배로, 예, 코스닥 150 지수가 1% 오르면 이 지수는 1% 오르고요, 1% 내리면 2% 정도 내리고, 이렇게 2배 정도 변동성을 가지는 그런 상품이라고 뭐 간략히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150 지수는요,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50 위권은 아니지만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 그 지수고요. 여기 상품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코스닥 지수를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바라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요, 지수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하는 거는, 지수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안 건들거든요. 예,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지난 뭐 코로나 상황 때는 당연히 저도 선물이나 옵션을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 봐요. 이런 특수한 상황은 사실 좀 예측성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환율 막 특이상으로 환율이 변동하거나 전 세계 막 증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공포지수 막 빅스지수 같은 게 막 움직이고, 그런 걸로 약간 예측해서 매매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뒤로는 이제 지수가 안정화됐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예측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예측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시장 전문가 중에서도 강력하게 막 하방을 외치고 강력하게 상방을 외친 전문가들이 계속 그걸 못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사라져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수에 대한 상품은 되도록이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여기서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100%. 여기서 쭉 밀릴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셨겠지만, 저는 종목 관점으로 가야지, 종목은 펀더멘털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중장기로 갈 수 있고 이렇지만, 이런 상품은 사실 중장기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지수 상품은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예. 뭐 코스닥 지수 다시 또 급등 나오면 또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는 이 뇌 관련된 뭐 이중항체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요. 신약 기업인데요. 뭐 코로나랑은 이제 큰 관련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기술 수출도 하긴 했지만 사실 신약 기업으로서 지금 초기 임상 단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 2천억이에요. 아, 이건 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위에서 지금 보시면 3만 5천 원, 막 거의 4만 원 이런 부근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의 2조 이랬거든요. 거의 시총이. 저는 부담이 크다 봐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때도 이제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무너질 거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언제 얘기 됐더라? 예, 하여튼 영상에서 기억이 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찔렀는데 돌파를 못했다. 이 전고점 라인을.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너져 버렸네요. 아쉽게도. 저는 반등 나올 때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에스트래픽은 사실 굉장히 중소형주죠. 예. 이게 스마트 톨링이라고 우리가 그 고속도로 가면 딱 지나가면 막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측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조금 성장에 대한 의문성은 좀 높아요. 에스트래픽.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저는 이 기업을 모르겠어요. 적자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그다지 좋진 않거든요. 예. 결국 뭐 정책주라든지 미래의 어떤 뭐 미래적인 어떤 측면의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좀 보면서 테마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츠한불 같은 경우도 화장품 주식이잖아요. 예. 화장품 주식은 사실 뭐 저는 접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츠한불의 지금 이 재무제표 매출의 동향을 보더라도 2016년 3,200억, 2017년 2,400억, 2018년 2,100억, 작년에는 2,000억 계속 줄어들죠. 올해는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예. 그래서 사실 이걸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츠한불도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흡자했으면 제가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렸었고, 항공주, 티웨이홀딩스, 파라다이스 지금 피해주잖아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코로나가 지금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국인이 돌아다녀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파라다이스만 한번 보죠. 아니 이거는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들고 있으셔가지고 저번에 일찍 좀 상담해드렸어야 되는데, 파라다이스 실적을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 실적이 올해 예상되는 게 4,500억인데요. 적자가 이제 심각해지죠. 1,000억 정도. 근데 이제 내년은요. 내년에도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중국인이 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막 호텔에 묵고 카지노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내년도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지금 털어내겠다는 사람이 지금 잔뜩 있는 상황이고, 저는 기관들도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그냥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5년 10년 가져가겠다 하면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뒤에는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살아나겠죠. 근데 이거 뭐 한 2년, 최소 2년 힘들죠. 제가 볼 때 실적 개선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니 뭐 바이오시밀러도 얼마나 실적이 늘어났는데 그거 사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트렌디한데, 하여튼 이거는 좀 5년 10년 가져갈 거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S트래픽 유상증자도 저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매수하셨는지 제가 이제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닌 종목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넣으시려면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견해를 좀 밝혀드리고요.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독자님 사연은요, 일단 종목 구성은 굉장히 단촐해요. 예, 종목 수도 적당하신 것 같고, 종목 컨셉도 좋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더블 게임즈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냥 뭐 의미는 크진 않으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인기 많이 끌었던 그 공모주들 있죠. 뭐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제 경쟁률이 높은 종목들은 소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구몰이. 예. 뭐 주식 잘 모르고 정말 그냥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수량이 적으신데 절대 뭐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종목 구성은 일단은 잘 돼 있으세요. 현대차, 우선주, LG와 합쳐서 계좌 비중 한 30% 되고, 헬스케어 32%, 더블게임즈가 32.81%. 이게 소셜 카지노 게임사거든요. 안정적인 어떤 실적과 매출,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인데, 자회사 중에 더블다운 카지노라고 북미 지역에 이제 그 선두권을 다투는 그런 어떤 소셜 카지노 게임사가 있거든요. 그 게임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빠르면 이제 연말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모멘텀에 의거해서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모멘텀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정적인 매출 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나 좀 성장률은 낮죠. 예, 이 게임사의 특성상 매출이 막 그렇게 폭증하거나 그리고 차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 게임사가 뭐 NC나 뭐 이런 데처럼 게임 개발 능력을 막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운도 많이 따랐어요. 이런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운빨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분명 기술이 있지만 이제 다른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기작들을 내놨지만 크게 성과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큰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미국, 북미 쪽의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일시적이라고 좀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장투보다는, 더블게임즈는 장투보다는 그 모멘텀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요.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사연 한번 볼게요. 사연보다 먼저 의견을 드렸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 5월 말부터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뭐 9년 전에 이제 한번 하셨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시장이 어수선하고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서 운이 좋게도 8월 말 약 8,200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다 싶더군요. 앞으로 대세 상승장은 올 거라는 막연하지만 믿음에 9월 초부터 장기로 갈 만한 종목들을 편입하고 현재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신박사님 영상도 최근에 알게 돼서 구독하고 열심히 보며 장투에 대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할 생각이며 앞으로 다가올 대세 상승에 대비해서 종목들 리밸런싱 하는데
신박사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주식을 하실 생각이시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장기 투자의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분할로 일정 비율 정도, 예, 계좌 총액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안짝으로 그렇게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W 게임즈에 대한 의견은 아까 좀 드렸는데 차트 한번 좀 볼까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상장 공모주 인기 막 끈 것들을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SK 바이오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예? 모르는 사람 없죠. 상장 이후 지금 보십시오. 개인이 8,150억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8,540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그냥 매립자 다 받았죠. 예. 이렇습니다. 빅히트 이틀 만에 지금 개인들이 4천억을 순매수했어요. 예, 완전히 그냥 떠하는 거죠. 개미 무덤된 거죠.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래로 지금 5,340억을 개인이 떠안았습니다. 개미 무덤됐죠. 카카오 게임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속지 마십시오. 마케팅에. 저는 이런 공모주 손도 안 대는데 속지 마세요. 언론 플레이에. 이거 상장 자체가 엑시트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 개인들은 그냥 계좌에 녹아내리는 거죠. 보세요. 이거 작년까지 당기순이익 110억 나온 기업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올해 뭐 700억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 예상치 지금 때리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상반기에 지금 영업이익 127억, 1분기에 160억, 뭐 3분기에 284억 나올 거다 하는데, 이거 뭐 올해 합쳐봤자 뭐 800억, 뭐 당기순이익 670억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총이 3조입니다. 3조요. 근데 상장 당시에 지금 보세요. 지금보다 2배였잖아요. 고점이 6조였어요. 6조. 퍼가 100배. 올해 실적 예상 대비해서 퍼가 100배고 전년 대비해서는 600배예요. 이거를 지금 참 너무하지 않아요, 좀? 예.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거를 어떤 증권사에서는 30 몇만 원? 38만 원 목표 주가? 시총 10조? 막 이렇게 막 불렀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좀 가관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제 영상이라 제가 유튜브 운영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저의 이런 얘기들을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거 빅히트 이런 건 이 가격 이거 35만 원 이거 따상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절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반복됐어요. 이런 개인들만 저렇게 고점에서 떠안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계속 저는 봐왔어요.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너무나 지금 굉장한 희망을 품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가 많잖아요. 시작을 하거나. 왜냐하면 돈을 굴릴 데가 없고, 또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집 마련, 거련 자금 마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로는 답도 안 나오고 하니까 주식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걸로 희망이 꺾여버리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대중이 막 모두 좋다 해가지고 막 다 주변에서 옆 사람, 옆 동료가 저 빅히트 얘기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얘기하고 있고 한다고 나도 그냥 같이 동참하고, 예?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자기가 분석하세요.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분석해드려도 각자가 한번 다시 또 분석해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꼭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예, 제 조언을 좀 말씀드리면 W게임즈는 자회사 나스닥 상장 모멘텀으로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 뭐 언제 주가 반영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비중이 좀 다소 높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30%, 32%면. 그래서 주가가 회복되거나 이제 모멘텀이 이제 발현돼 가지고 주가가 튀면 비중 덜어내거나 다 털어내시고, 게임주 내에서는 NC소프트 같이 예, 이런 장투해야 될 종목, 실적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게임 개발 능력을 확실히 검증받은, 뭐 리니지뿐이 아니라 뭐 다른 게임들도 지금 다 검증받았잖아요. 온라인, 모바일 다 이런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장기적 투자로 전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내에서 2분의 1 정도는 성장주 우선주 쪽, LG화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 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 추천드리고요. 셀트리온 그룹은 그룹주 세 종목으로 저는 좀 분산을 좀 추천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만 들고 계신데 사실 분산, 세 종목 분산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이거 뭐 저 종목만 저는 어차피 합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종목 같이 그냥 갖고 있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험과 기술의 축적이 없는 단타는 저는 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계좌 운영을 장기적으로 하시되 모멘텀 측면의 거래는 계좌 자산의 한 20%, 뭐 30%까지 괜찮고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래가 너무 비중이 높으면 계좌 전체 변동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드리고요. W게임즈 부분은 아까 의견 드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좀 보니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은 그냥 뭐 컨센서스 부합되거나 약간은 좀 못 미치는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3분기가 좀 비수기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4분기가 굉장한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온다 해가지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는요, 그 모멘텀에 의거해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이 자회사 나스닥 재상장을 추진하는 어떤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이거 끝나면 주가는 사실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올랐을 때 파는 거지, 뭐 딱 뭐 상장하고 막 판다 이러면 안 되죠. SK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좋아요. 2018년도 4,800억, 2019년도 5,000억, 올해는 뭐 6,800억, 영업이익도 뭐 2,000억 이렇게. 그래서 퍼가 보시면 12배, 8배,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있어서 낮은 거예요. 저평가됐다 이게 아닙니다. 아셨죠? 저평가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업의 특성상 높은 퍼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야, NC나 막 넷마블 20배, 40배인데 이거 8배야? 같은 게임주인데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게임주는 그렇게 보면 뭐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퍼가 낮은 상태가 몇 년간 지금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자릿수 퍼로. 왜 주가가 안 올랐겠어요? 서머너즈워 다음으로 지금 출시하는 게임들이 잘 안 되고 계속 하니까 성장성이 낮다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W게임즈 잘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구독자님 사연입니다. 이분은 종목 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어본 종목들도 좀 있고, 비중이 낮은 것들, 1%도 안 되는 비중을 가진 종목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연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믿음 심어주고 멘탈을 아침 저녁으로 잡아주고 계시는 박사님의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에게 힘이 되시고 있는데 무료로 종목 상담까지 하신다고 하여 직장에 종목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휴무라 집에서 다시 정리하여
빨리 종목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느껴지는 단아함과 진심이 많은 주식을 하고 있는 주린이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 감사한 마음 글로 전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3년 동안 마음고생하며 무모하게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지만 현재도 미래도 주식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길에 신 박사님이 함께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17년 말 주식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교수님의 소개로 알게 된 셀트리온 삼형제를 고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매수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마이너스 60%까지 찍고 현재 셀트리온과 제약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님의 기업 마인드라면 계속 믿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남편 회사라 믿고 매수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라 언제까지 가지고 갈지 고민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계속 이제 의견을 드렸지만 조금 회복하면 저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의 이제 의존성이기도 하고요. 예, 향후 실적을 예측하기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전은 좀 투자 부적합한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항공 우주 비중이 많으세요. 20% 비중이니까. 근데 이제 반토막이잖아요. 이건 지인의 소개로 전투기 사업으로 수익이 날 거라는 믿음. 이런 게 안 좋아요. 지금 지인한테 들었는데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뭔 재료가 있다 이런 걸로 당시에는 큰 비중이었겠죠. 반토막 났으니까 원래 비중은 40% 정도. 예. 여기 이제 무모하게 투자하여 현재 절반 정도 손해보고 절반은 손절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 투자 기업이라 망하지는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이 종목도 고민입니다. 망하지 않을 기업, 대기업에서 전기차나 2차전지나 바이오 이런 것도 안 망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거를 예전에 정부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망하진 않지만 주가는 완전히 다 박살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주식 열풍 때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신박사님을 슈퍼개미 김정환님을 유튜브를 통해 만나고 제 유튜브를 소개했나요? 혹시? 주식 투자에 대해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조금씩 종목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투자 목표는 재테크 수단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학구열이 있으시고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그러나 투자는 손해보다는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거라 5년 안에 10억 수익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10억 수익이면 장기 투자로 하셔야죠. 2017년 말부터 셀트리온 삼형제를 고점에서 매수하여 현재까지 줄곧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제약은 요건 수익 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 삼형제 합계 평단이 80에서 100만원 될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인데 그 이유는 셀트리온의 성장성과 서정진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믿고 있어 계속 보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계좌들을 보면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는 장투로 가면 되는 거고 현재 헬스케어 마이너스 난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전, 한국 항공 우주 이런 거는 사실 적절하게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조금 회복하면 성장하지 않는 주식을 지금같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별 재미도 없고 바닥에서 잠깐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상향한 패턴 나오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1% 미만 비중 갖고 있는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해요. 무슨 고민이냐면 계좌 수익률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계좌 수익률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종목이 많아버리면. 저는 1% 미만 갖고 있는 거는 확신이 없다고 봐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냥 찔러본 거라 봐요. 저는 그런 투자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노란색 칠한 종목들 빼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적절하게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파버라인도 제가 분석해드렸지만 성장 스토리 그릴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유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는 경기 민감한 섹터거나 성장 산업이 아닌 그냥 정체된 사업이나 그런 쪽이거나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제 조언을 정리를 좀 해보면 종목수가 좀 많아서 관리하기고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10종목 내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은 누군가에게 듣고 사지 말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분석을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자신이 분석하지 않고 남에게 듣고 매수한 종목. 이런 건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 목표로 삼고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장기 투자 방향의 설정은 잘하셨고요. 목표를 위해선 확실한 장기 성장주를 비중 높여서 시황 사이클을 무시하고 미국 시장이 어떻고 국내 시장이 어떻고 이런 거 무시하고 보유하는 겁니다. 복리 수익은 장기 보유만이 해낼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5% 미만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계좌 수익률을 올리지도 큰 의미를 지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몇 종목으로 재편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5년 안에 10억 목표, 저도 열심히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약간의 제가 조언 드리는 점들이 많이 좀 겹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또 이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아마 도움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앞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좌 운용 방식에 대한 추천 부분을 좀 유심히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기 투자와 계좌와 단기 투자 계좌를 좀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스스로에게 종목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는데 제가 볼 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감정이 덜 개입되고, 그래서 장기 투자 계좌는 이렇게 셀트론 같은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식 운용, 한 방에 안 사고 모아가는 식으로. 그리고 단기 투자 계좌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한 후에 운용을 시작해야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다는 거는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퇴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다면 그 국민연금 빼고는 없다면 주식 계좌의 배당주를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시로는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스탁론 등 이런 레버리지는 좀 비추천드려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면 일정 부분의 어떤 계좌 비중을 성장 업종, 주도 업종 내에서 중소형주를 여러 편입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게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면 나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변동성은 크지만 지수가 빠질 때 딴 거 5% 빠질 때 이런 건 10% 빠지겠지만 반대면은 안 나가잖아요.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요. 한번 상담 들으신 분들도 각자 한번 개선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어떤 종목만을 분석하고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좌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네. 하여튼, 못해드린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또 틈날 때마다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